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오늘 수급 주체들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 정말 오락가락이 따로 없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하다 매수 전환했고 개인은 매수하다 매도 전환했고 기관은 매수 매도 매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죠. 시장을 끌고 가는 수급 주체들조차 이렇게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는다면 우리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요즘 시장 정말 이렇다라는 키워드를 하나 꼽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금 철학적일 수는 있어요. 불안한 선상 파티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모두들 증시 내에서 선상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분명 자산 시장에 투자한 이들은 나름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시기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상 파티에 올라타지 않았던 이들은 망망대해 나 홀로 떨어지기 싫어서 모두들 돈을 짊어지고 선상 파티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는 주인공처럼 파티를 즐기는데 또 누군가는 파도를 맞이하며 멀미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한 지금의 우리 상황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선상 파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이슈들 들여다보면서 나만의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박앵커의 퇴근 전에서 10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흐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명 올라는 가도 불안감이 유지되고 있는 오늘이네요. 11월 달부터 쭉 강한 확신을 갖고 올라가던 상승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강 후약으로 진행이 되네요. 출발할 때만 해도 3,138포인트까지 치고 나가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개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지수 탄력은 약화됩니다. 그나마 오후장에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내서 지금 1.4% 상승 3,100포인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수급 상황 열어봅니다. 오늘 외국인은 2,5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 대응이 됩니다. 개인과 기관이 방향이 같은 것도 오랜만이네요. 개인 측에서는 2,000억 정도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는 쪽을 보면 의약품이나 IT, 금융, 화학업종으로 매수가 확인되고 있는데 의약품 쪽에서는 의약품 업종 자체는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일부 종목만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종목별 차별화가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오늘장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하고 있는 쪽이 바로 IT 대형주입니다. 그들이 한동안 내다 팔더니 오늘은 다시 걷어들이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이끌어주면서 시총 1, 2위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SK하이닉스는 4% 이상 상승이고요. LG화학도 1.5%, 네이버도 오늘 4.6%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로는 네이버와 빅히트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같이 봐야겠죠. 둘이서 협력해서 K 플랫폼을 만든다. 네이버가 이 빅히트의 이 자회사에 지분 투자해서 K 플랫폼 만들어서 같이 윈윈한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저 박앵커의 뇌피셜에서 이슈 속에서 짚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다시금 힘을 내주네요. 그때 당시에 유안타증권에서 목표 주가 55만 원을 외쳐가지고 다들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시장에 밀려도 네이버는 밀리지 않는 최근입니다. 4% 이상 상승 36만 원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5만 원 갈 수 있을지 한번 관전 포인트를 지켜봐야겠죠. 빅히트도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6%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23만 원대 진행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그날 박앵커의 뇌피셜에서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이 네이버에 투자 의견을 주셨던 만큼 그분의 의견을 오늘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박앵커의 뇌피셜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인지 공개할 거니까요. 끝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코스피 특징주들 짚어봤으면 코스닥도 한번 봐야겠죠.
코스닥은 오늘 972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힘이 좀 받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코스피와 좀 동일한 맥락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네요. 외국인의 매도가 다소 부담이 되면서 오늘장 0.6% 상승 정도 유지합니다. 종가상으로 빨간불 켤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장중에 953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962포인트 진행됩니다. 특징주 열어보죠. 코스닥에서 오늘 코나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가 11% 급등, 29,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그간 투자했고 구축해놨던 것들이 올해는 결실을 맺을 거다라는 회사 측의 긍정적인 뷰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장의 급등 반갑기도 한데 더 기대되는 건 사실 이 종목 기억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저희 시간 단칼 전략 다냐 선생이 다음 주 좀 이슈 갖고 봐야 되는 종목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코나아이 여지없이 이슈 타고 오늘장 올라서는데 다냐 선생께 내일 이 시간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추가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슈는요. 일단 미국 쪽으로 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전통적인 마트 강자는 월마트였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신흥 강자로 떠올랐던 게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이 월마트와 아마존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 게 2015년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존은 급등으로 내솟고 월마트는 계속해서 바닥을 기는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2015년도에 월마트는 역성장을 했고요. 아마존은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갔었습니다. 그 흐름이 엇갈리면서 주가도 격변을 겪게 됐었는데 이때 월마트가 그냥 추락하는가라고 많은 이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마트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멘텀을 찾아서 떠났죠. 열어보시죠. 월마트가 1960년대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힘이 됐습니다. 월마트는 그 오프라인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걸 물류기점으로 삼으며 온라인 시장으로 뛰어들었죠. 월마트가 이커머스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은 월마트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온라인 식료품의 점유율을 올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아마존 36%, 월마트가 26%까지 식료품 부분에서 점유율을 많이 올리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힘 덕분에 월마트의 주가 역시나 다시 한번 점프를 하는 흐름이 등장을 했는데요. 보실까요?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월마트의 상승률은 33%였습니다. 18년 동안 33%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상승률이 바로 68%를 기록하면서 조금은 달라진 월마트의 흐름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런데 교보증권에서는 과거 월마트가 이렇게 나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마트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서 한번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월마트와 이마트의 동일한 맥락은 바로 오프라인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는 점. 이를 기점으로 온라인 물류 기점이 돼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준다라는 겁니다. 쓱닷컴의 충성 고객이 올라가고 결국 온라인 장보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쓱닷컴의 일일 배송 캐파가 하루에 한 12만 건 정도래요. 그런데 4년 정도 더 있으면 그게 36만 건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 본업이 회복되고 결국 이커머스까지 더해지면서 이마트는 월마트처럼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교보증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추이가 기대되는데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 하나 부담이 되는 게 있죠. 바로 이마트, SK와이번스 인수. 부담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의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마트의 별도 자산 15조 원에 비하면 SK와이번스 인수금액 1,300억 미미에 그렇게 큰 영향 없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시간을 점유하는 쪽으로 최근에 마케팅이 달라지고 있다 보니 SK와이번스 인수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반대로 과거에 이 하남 스타필드 투자권을 제외하고서는 호텔 사업이라던가 미국의 슈퍼마켓 사업 투자한 거 영 성과 없었잖아. 이번에도 별로일 수 있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마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증권가 목표가 한번 볼까요?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1만 원에서 25만 원권 사이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유안타증권의 목표 주가 굉장히 세게 잡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종목별로 이 목표가를 가장 높게 내는 곳들이 거의 다 유안타입니다. 이마트도 유안타가 가장 높은 목표가 현재 내놨고요. 하나금융, 한화, 신한 등에서는 21, 2만 원권의 의견을 주고 있네요. 앞으로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뇌피셜 한번 열어봐야겠죠. 뇌피셜은 SKC입니다. 일단 박앵커의 뇌피셜 1월 25일 종목이었죠. 제가 나라면 이 종목 도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조금 힘이 없는 듯 했는데 일단 오늘장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장중에 한 10% 정도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경부터 해서 저의 수익은 한 10% 정도 추려질 수 있는데요. 10% 수익 났는데 더 들고 가고 싶어요. 전략 좀 주세요 라고 제가 톡을 보내봤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IBK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님 보유해야죠. 동박 쇼티지 충분합니다. 1차 15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도 그냥 갖고 가야죠. 요즘 수출 잘 돼서 동박 난리예요. 라고 답변 주셨고요. 유안타증권의 한상혁 과장님, SK그룹이 상당히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이거 보유 의견입니다. 라고 해서 세 분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셔서 저도 마음 편히 조금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SKC 오늘장 상승분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8%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13만 4천 원권. 일단 15만 원권까지는 저도 이제 덮어놓고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여러분도 SKC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서 박앵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꾸준하게 점검하며 여러분에게 종목 이야기 나눌게요. 자,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 함께 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